한국에 도착하다. 콜롬비아에서 온 국제 다큐멘터리 기자 소피아 마르티네즈가 인천국 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K-팝과 드라마로만 알려진 한국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뿐이었다. 하지만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줄을 서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질서, 명확한 안내판, 그리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며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마르티네즈입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생활 속 문화 차이를 주제로 한국을 취재하러 왔는데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먼저 놀란 건 사람들의 질서였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줄을 서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끼어들고 소란스럽고 어수선한 게 일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줄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불평 한마디 없이요. 공항 안내시설도 놀라웠어요.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틈이 없었어요. 심지어 공항 직원들도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아, 이 나라는 정말 외국인을 배려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했던 어떤 나라보다도 체계적이고 친절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번 취재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요. 지하철의 충격. 다음날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사실 지하철은 어느 나라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 카메라 셔터는 쉴 새 없이 눌려댔어요. 먼저 깜짝 놀란 건 승강장의 청결함이었어요. 바닥은 물론이고 벽면, 천장까지 말끔히 깨끗했어요. 콜롬비아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죠. 더 놀라운 건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지하에서도 인터넷이 빵빵하게 터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속도를 체크해봤어요. 와이파이 연결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속도도 집에서 쓰는 인터넷보다 빨랐어요. 이건 공항이야? 아니면 호텔 로비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교통카드 시스템도 정말 편리했어요.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를 모두 탈 수 있고 심지어 편의점에서 결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실제로 교통카드로 물건을 사봤는데 정말 되더라고요. 이런 통합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디지털화되어 있는지 실감했어요. 전광판 안내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몇 분 후에 지하철이 오는지, 몇 호차가 덜 붐비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심지어 영어로도 안내가 나와서 외국인인 저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지하철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구나.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었어요. 지하에서 펼쳐진 또 다른 세상. 지하철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워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기로 했어요. 평소 제 채널을 구독하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휴대폰을 들고 여러분, 지금 저는 서울 지하철에 있어요. 라고 말하며 방송을 시작했어요. 먼저 와이파이 속도 테스트를 라이브로 보여줬어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죠.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말도 안 돼. 진짜야? 우리나라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남미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브라질에서 온 댓글은 우리는 지상에서도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데였고, 아르헨티나 시청자는 한국 가고 싶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지하철 내부도 생중계했어요. 좌석이 깨끗하고 에어컨이 잘 작동하고 심지어 USB 충전 포트까지 있다는 걸 보여주자 댓글창이 또 한 번 들썩였어요. 이건 지하철이 아니라 고급 호텔이야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죠.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평소의 10배를 넘어서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한국인들은 이게 일상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댓글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경이로운 광경이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끝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작업이 될 거라고요. 배달의 신세계.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녁, 현지 친구의 추천으로 치킨을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음식 배달이라고 하면 최소 1시간, 길게는 2-3시간도 기다려야 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샤워도 하고 다른 일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한 지 고작 20분 만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 온 줄 알았죠. 문을 열어보니 정말 제가 주문한 치킨이었어요. 뜨끈뜨끈하고 바삭바삭한 치킨이 완벽한 상태로 도착한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20분 만에 온 거예요? 라고 배달원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네, 저희는 보통 15에서 20분이에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급히 취재 노트를 꺼내 한국의 배달 속도는 20분의 기적이라고 크게 적었어요. 더 놀라운 건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앱에서 주문하면 실시간으로 요리 상황, 배달원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마치 택시를 부를 때처럼 배달원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지도에서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IT 강국인지 몸소 체험했어요.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친구에게 다른 나라에서는 배달이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보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20분 배달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편의성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매우 특별한 것이라는 걸요. 이날 저는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소재를 하나 더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한국인이 모르는 한국의 놀라운 일상이요. 끝없는 24시간 도시. 한국에서의 일주일째 저는 밤늦게까지 취재를 하게 되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깜짝 놀란 장면을 목격했어요. 거리의 편의점마다 환한 불빛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카페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고 심지어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도시엔 잠이 없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콜롬비아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아요. 편의점이라고 해봐야 몇 군데 없고 밤늦게 나다니는 건 안전상 권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24시간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새벽 1시에도 지하철이 다니고 2시에도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고 3시에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24시간 카페였어요. 새벽 2시에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카페에서는 새벽에도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독특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과 낮의 경계가 없는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였거든요. 한국 친구에게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모든 게 열려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편하잖아요. 언제든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언제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생활 리듬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매력이라는 걸 이해했어요.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사회, 그게 바로 현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새벽의 안전함. 한국 취재의 마지막 주제로 야간 안전성을 다루기로 했어요. 새벽 2시 저는 혼자서 서울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여성이 혼자 새벽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떨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강남역 주변을 걸으면서 처음 놀란 건 거리의 밝기였어요. 가로등뿐만 아니라 상점의 네온사인, CCTV까지 모든 곳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어요. 혼자 다니는 여성들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한 카페에서 봤어요. 노트북과 휴대폰, 지갑까지 테이블에 그대로 놓고 화장실에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10분간 지켜봤어요. 아무도 그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손님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이건 내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해. 여기선 사람이 사람을 믿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2시에 지하철역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CCTV는 물론이고 비상벨, 안전요원까지 완벽한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사람들의 의식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약자를 도와주는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안전함은 단순히 치안이 좋은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는 한국인들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메라에 담긴 한국의 진짜 얼굴. 2주간의 한국 취재를 마치고 콜롬비아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영상 편집 작업에 들어갔어요. 찍어온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지하철에 무료 와이파이, 20분 만에 도착하는 배달,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세계인의 눈에는 경이로운 광경이었어요. 편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대비였어요. 한국의 모습과 다른 나라의 현실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콜롬비아는 물론이고 제가 그동안 취재했던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특별함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인프라의 완성도, 서비스의 질,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체계성에서 한국은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를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디지털 인프라의 완성도. 지하에서도 터지는 와이파이,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실시간 배달 추적 등은 한국이 얼마나 앞선 IT 강국인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둘째, 서비스의 속도와 질. 20분 배달, 24시간 편의시설, 친절한 고객 서비스는 한국인들의 효율성 추구와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안전함과 신뢰였어요.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 물건을 놓고 갈 수 있는 카페, 질서 정연한 지하철. 이 모든 것들은 기술이나 시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편집을 마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요. 마지막 메시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요약할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발전된 나라라는 표현으로는 한국의 진짜 매력을 다 담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나 경제력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질서, 따뜻함, 그리고 안전함이 이 나라의 진짜 힘입니다. 이 말에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공항에서 느꼈던 첫인상부터 새벽거리에서 확인한 안전함까지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나온 거였어요.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나라입니다. 라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면서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적 편의성,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사회.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이 갔어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전 세계에서 놀라운 반응이 왔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 우리나라도 저랬으면 좋겠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는지 아나?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인 시청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특별한 거였구나라는 댓글을 보면서 제 다큐멘터리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한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